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경찰 영어를 통해서 우리나라 수능 또는 공무원 영어 빈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복 진술이란 말 정말 많이 사용하죠.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자, 반복 진술, 그러니까 시중 영어 강의를 학습법, 풀이법 이런 거 보면은 빈칸에 대해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거 지문을 찾아라 라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지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근거가 되는 지문을 찾아서 이 안에 집어넣어라 이런 말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줬어요. 아프다고 해서. 이게 물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근데 물을 먹고 병이 나았어요. 그럼 이게 약인가요? 자, 어떤 사람은 물 먹고 낫지 않았어요. 그럼 약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약인지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는 10명에게 먹였을 때 적어도 9명 이상은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확률적으로 만약에 10명에게 먹였는데 1명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연적으로 우리가 치료되기도 한다는 거, 그걸 위약 효과라고 하죠. 플래시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빈칸 추론이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몇 개 맞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형식으로.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만약에 경찰대 영어에서도 이게 통했다면 저는 오케이. 근데 수능에서 몇 개 맞았다고 해서 경찰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유형이 똑같은데 분명 빈칸 추론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달라서 수능이라서 이거는 맞고 경찰대 영어라 틀리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단지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죠. 수능도 최소 몇 개 정도 우연치 않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경찰대처럼 꼭 내지 말란 법도 없고요. 이 두 가지 어떤 균열이 있다는 거 볼 수도 없죠. 결국에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은 똑같은 영어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수능을 내는 사람하고 이 내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까지 완전히 다르고 이들이 생각하는 바의 영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경찰 영어는 수능 영어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근데 빈칸 추론을 반드시 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경찰대 영어가 수능 영어나 공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인가? 과연 근거 지문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반복 진술이라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바로 곧 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정말 이게 획기적인 방법이냐? 이것이 정말 학생들에게 또 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대 지문을 제가 몇 개를까지 풀어볼 건데요.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015년 경찰대 영어 지출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나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은 상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식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근거가 되는 질문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월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공에게 이득이 되죠. 그런 점에서 바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멤버가 아닌 또는 스트라이크, 파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월급을 올려달라는 주장, 그런 것을 파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람들, 파업하지 않는 사람이죠. 추진에 있어 파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동일하게 대우를 받죠. 노동조합 멤버들과 함께, 그리고 파업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익인 공익이네요. 자, 이건데 이것이 바로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냐면 개개인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죠. 그래서 결국 이득을 거둬들이겠죠. 다양한 비용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 대가는 아무래도 그룹의 멤버가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수반하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개런티, 노 개런티예요.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공공의 이득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조직을 형성해서 그리고는 더 나아가거나
또는 자신의 이득을 대변하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원주의적인 생각, 다시 말해서 모든 단체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다원주의적, 갖는다 라는 그러한 다원주의적인 생각은 그러므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리고 또한 뭐라고 주장하냐면 단체의 정책이라는 게 때때로 단체 중에 소규모 단체들에게 파워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단체들을 희생시키고 그 대가로 조그만 단체들에게 파워를 줄 수도 있다고들 하며 또 큰 멤버십, 그러니까 멤버십이 많은 그런 큰 단체의 그런 멤버십은 결국 무인승차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개개인들이 캘큘레이트,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룹, 이 단체가 크니까 이 단체의 효용성, 유용성이 거의 손상되지 않네.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인승차가 있고 단체들이 클수록 사람들도 참여도 안 해도 별 영향력이 없으니까 계속 무인승차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자, 근거 지문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밑에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저는 밑에 보지 않고 풀려면 못 풀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거 근거 잡아볼까요? 뭘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공공의 이득이 있어. 공공의 관심사항이 있어. 그것이 결국 뭘 이끈다고 합니까? 조직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더 나아가거나 또는 자신 이득을 변호하거나 이해되시죠?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데요. 공공의 이득? 모든 그룹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모든 그룹은 일종의 어떠한 정치적 목소리를 갖고 있다 라는 다원주의적인 추정이 있대요. 그것은 그러므로 뭐뭐다 하면서 뒤에서도 이렇게 나가요. 뒤에 있는 문장 힌트 잡아볼까요? 그룹의 정책은 큰 단체는 희생시키고 조그만 단체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리고 무인승차도 큰 단체가 무인승차가 일어난다. 그래요. 여러분 뭐 들을지 알겠습니까? 넣어보세요. 어떤 근거가 되는 문장인지. 저는 못 찾겠어요. 예, 제가 바보인가요? 해석을 다 했거든요. 못 찾겠어요. 그러나 근거가 되는 문장 찾지 마시고 이제 대입을 해보자고. 이 안에다가요. 자, 이 영어는 수능이든 공무원 영어든 무슨 영어든 간에 어차피 영어는 영어입니다.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죠. 먼저 이 경찰 영어든 뭐든 간에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모든 단체는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원주의적인 생각이 발전해서 이론이 된다. 이런 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그것은 비평가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비평받지 않는다는 거죠. 웬 비평을, 그 다음에 루슨, 격렬한 경쟁이 아니라 느슨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뭔 소리? 매우 퀘스천 마크. 이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데? 이 말이 맞아? 퀘스천 마크를 하게 된다. 5번. 단단한, 그렇죠? 솔리드한, 단단한 그런 토대를 얻게 된다. 어떠세요? 지금 이 행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전체 내용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 답이 갈려요. 어떤 생각? 모든 그룹은 정치적 목소리를 갖고 있다? 아니? 왜 아닌데? 어떨 때는 소규모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냐? 큰 단체보다. 어떨 때는 크다는 것이 또 무인승차하는 놈도 있지 않냐? 결국에 자기 참여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득이 된다는 게 이득이 있으면 항상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쵸? 뭘 보장한다고? 단체를 형성할 거라고. 단체 형성 안 하는데 무인승차하고 또 소규모 단체에다 또 그들의 또 힘을 실어주고 큰 단체는 또 손해보고 이러던데? 모든 단체는 정치적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아니던데?
그들은 불공평하지도 않고 그들은 뭐 소리 안 내도 목소리 안 내도 단체를 만들지 않아도 되던데 라고 되니까 이거 의심스러운데 퀘스천 마크 날리겠는데 정답 4번인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근거 지문 하나 잡고 들어갈 수 있나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은 4번이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지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전체 내용 어떻게 훑고 나면 결국에는 무임승차하고 단체란 게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단체가 무슨 정치적인 몫을 낸다는데 정말 그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근거 지문을 찾는다는 게 반복 진술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닐 수도 있다. 단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걸 대입해 봄으로써 상상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답을 고르는 게 맞지. 과연 반복 진술이나 근거 지문 같은 학습법, 풀이법 같은 게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